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AI 지각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 애플이 올해 가을 AI를 적용한 신형 아이폰 출시를 위해 중국 기업과 손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메타와 손을 잡고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애플 인텔리전스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은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정부 견제와 압박이 장벽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용으로는 오픈 AI 대신 중국 현지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공모체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의 약 8배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종근당의 노바티스와의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수익 인식과 더불어 주요 종속회사인 종근당 건강 흑자 전환 등으로 종근당 홀딩스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에는 증시 주도주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주주 환원 강화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자동차 업종이 레벨업된 실적과 주주 환원 지속으로 주도주 지위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우주 관련주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한 후에 숨고르기 장세를 펼치면서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죠. 반도체가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자동차, 우주 등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가 형성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면서 전략들을 다시 한번 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금종욱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월요일장부터 좀 네. 시작이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예상보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또 1,200 종목 넘는 하락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로 이제 목요일 날 적용이 좀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 다가올 텐데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형주들부터 중소형들까지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 괜찮을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4-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또 1.2% 하락이 나와주면서 대표적인 종목들도 좀 많이 빠졌지만 또 중소형주들이 또 많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내 주식은 왜 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밖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좀 어떻게 듣게 되면은 대부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나도 엔비디아 주주가 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서 대부분 이제 미국 쪽 자금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간 관계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너무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안 좋은 시장에 거래 대금까지 줄어들면서 상당히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랑 빅테크 7만 올라간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틀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시장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과연 또 오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에 일단 스타트를 끊는 기업이 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면을 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패턴인데 밑에 하단 박스를 봤었을 때 830에서 825포인트 구간 예전에 좀 잘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들인데 요 자리는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을 좀 봤었을 때 상당히 올해 초에 비해서 올해 이제 최근 들어 한 3개월 동안의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굉장히 줄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올해 초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근에 줄어든 자금들은 대부분 다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을 봤었을 때 대부분 이제 신용 자금으로 신용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신용 자금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오히려 이런 신용 자금의 손절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더 크게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825포인트 자리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특히 오늘 엔비디아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의 대선 토론이 TV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일단 토론에 의해서 어디 쪽이 우세하냐.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지만 이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흐름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또 트럼프 쪽이 또 계속 우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방산 테마 쪽이 또 갈 수도 있고 뭐 원유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코스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를 좀 봤었을 때 그나마 이제 코스닥 비해서 코스피가 좋은 흐름.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판매하고 있고 가전제품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매출 구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준 것도 있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점도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일단 뚫어주는 모습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2,800포인트까지는 안착을 해준다. 주나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이 직전 자리 박스권 저항대 자리를 오늘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에서 이 자리가 이탈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 포트를 어느 정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비중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반도체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며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포트 위주로 아직까지는 반도체 위주로 꾸려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당장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혼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시황도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매일매일 우리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공부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BH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4,400원에 15% 비중입니다.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3,3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24,4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BH 같은 경우는 최근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애플 관련주로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FPCB 관련주로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끄고 있었는데 오늘도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등이 크게 좀 나와주면서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애플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폰 출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런 아이패드라든지 OLED 관련주 쪽에 대한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대 물론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라면 한번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그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저점을 많이 다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OLED 관련주라든지 애플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애플에서도 새롭게 이제 AI를 적용한 그 아이폰이 나온다, 출시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애플 관련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왔었던 거래 대금을 좀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음봉으로 크게 밀린 구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간들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22,000원 자리까지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단가 이상으로는 한번 반등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 구간이 좀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상승 1%대 상승도 지금은 굉장히 좀 선방한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주가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저가형 뭐 OLED 아이폰 제품이라든지 중국에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감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비중 15%시면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추매만 하지 않는다면은 전고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긴 흐름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보셔야 된다. 짧은 기간 안에는 반등이 좀 어렵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애플의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애플의 실적 발표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22,000원 부근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세명전기요. 세명전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934원에 네. 7%요. 5,934원에 7% 비중. 자, 세명전기가 최근에 정말로 강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5,5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5,934원 매수가이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명전기를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시게 된 거죠? 저기 처음에는 5% 매수를 했다가 네. 여기 추가 매수를 2%더 한 거예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비중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좀 짧은 관점, 이렇게 단기로 들어가셨던 종목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예, 그렇죠. 지금 뭐 상한가도 들어갔었고 송배정 관련해서 뭐 테마가 좀 어느 정도 좀 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 예, 우리가 이제 전력 관련주에 했었을 때는 뭐 송배전 관련도 있겠지만 뭐 발전소 관련주 쪽 그리고 구리 관련주 쪽, 변압기 관련주 쪽 이런 쪽이 다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전력 소비가 좀 증가하니까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구리 선물 가격이 좀 밀렸어요.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최근에 좀 약세를 많이 보인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매수하신 단가 자체는 뭐 지금 뭐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비중 자체가 그렇게 해서 뭐 높은 편이 아니시라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네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전력 소비가 이제 이 에어컨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 열대야가 좀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기온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날씨가 더워서 좀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어컨 소비라든지 전력 소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름철이 좀 빨리 오는 바람에 이런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 더 욕심을 좀 내서 뭐 보신다 하더라도 한 전고점 한 7,000원 정도 부분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제가 손절 라인 정도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봤었을 때 이 직전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저는 체면전기에 대해서도 직전 이 시세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한번 시세가 잘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줄면서 거래 대금 없이 조정을 좀 받았다는 점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물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잘 조정을 좀 받았고 다시 한번 6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도 만들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들어온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물량들이 많았고 아직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데 아마 매수하신 단가 부분이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대 라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이 직전 거래 대금처럼 뭐 한 1,000억 원 이상씩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적인 면을 봤었을 때 올 여름이 상당히 좀 무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이슈가 있다.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 정도로만 좀 유지해 주신다면은 한번 7,000원 부근 정도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만 더 홀딩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이 다 들어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드림텍이고요. 네, 드림텍 매수가랑 비중 9,000. 어떻게 되실까요? 9,200원에 5%요.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 드림텍이 사실 올 들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좀 밀려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종가로는 8,810원입니다. 지금 9,200원 매수가이신데 다행히 그래도 비중은 5%이시거든요. 자, 전문가님 전략을 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림텍을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좀 안 되셨다. 그러면은 5월쯤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네. 5월 말이나 뭐 6월 초에 매수하셨던 것 같고, 상당히 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뭐 드림텍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 네. 주가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와가지고 네. 샀고요. 네. 올라갈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저도 모든 기업에 다 그 재무 상태를 확인한 건 아닌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근데 매출액 대비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이네요. 아. 예, 매출액 대비 상당히 좀 적고 지금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상당히 좀 좋아요.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좀 괜찮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라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 상태나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매수했었을 때 물론 저평가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성장성이라는 거를 또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매수를 하셨겠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휴대폰 부품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직은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이 9,000원대 초반, 9,000원대 초반과 8,000원대 후반대는 강한 지지를 해주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새로운 휴대폰이 이제 출시가 되거나 부품을 쓰이는 시점에 대해서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갑자기 또 상승하는 시점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될 때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저도 아직 이 드림텍에 관련된 리포트라든지 아직 정확한 영업이익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은 매수하신 단가가 9,200원 정도시라면은 크게 손실 보진 않고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주식을 좀 매매하실 때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장기까지는 안 보고 네. 그냥 스윙이나 단타로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스윙 정도로. 그러니까 스윙 정도라고 했었을 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 정도 시세를 좀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짧게? 더 길게. 더 길게 한 달 정도까지? 그렇게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긴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래 대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 이 회사가 저평가니까 나중에 이제 고평가가 될 때까지 나는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매수하시는 관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나 그 이내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받고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근거나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소위 호재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차트적인 면에서는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드림텍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이 갑자기 잘 팔린다든지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지금 나오진 않아서요. 비중 자체가 아직 많으시진 않으시니까 일단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은 비중 자체를 좀 줄이시면서 또 보셔도 되고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지지 라인을 좀 이탈했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 호가에 굉장히 매물이 좀 적어요. 그래서 순간 좀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이내, 2주 이내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셨을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거나 뭔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특히 거래 대금이 좀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실적은 다음 달쯤에 다 보통 나오나요? 대부분 다 실적 시즌이 4월, 지금 이제 7월 중순 넘어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8월 때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딱
한 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림텍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아마 다음 달 안에는 다 나올 겁니다. 네, 얘는 손절가는 따로 안 잡아도 괜찮아요? 일단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이 굉장히 좀 저점 구간이라서 순간 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10% 이내로 잡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10%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할 때 이 손실폭이 상승폭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손절가 잡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실적 시즌까지 좀 지켜보시고 주가 흐름을 살펴보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지지라인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더 큰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염두를 하시고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툴젠 종목이요. 네, 툴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8,000원이고 비중은 한 70% 됩니다. 네, 7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70% 비중인데 유전자 가위 이 기술 관련해서 호주에서는 특허권 최종 승인이 났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하루 반짝 좀 오르다가 오늘은 또 4% 하락이 나왔는데 67,6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78,000원까지의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 들리세요? 틀립니다. 네, 툴젠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이게 작년 11월, 작년 11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씩 하다가요. 네, 이제 뭐 좀 하다가 이게 갑자기 뭐 좀 좋은 얘기가 뭐 들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작년 11월 며칠 그때 아마 매수했을 겁니다요. 네네. 예. 그때 이후로 계속 들고 가셨던 건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 건가요? 이제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러죠, 물타기 조금 하긴 했습니다. 네, 물타기를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봤었는데 뭐 장기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몇 년씩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 네네. 그 툴젠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 이제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올해 계속 횡보하고 중간에 한번 3월 달에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예. 충분히 뭐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있었는데 그때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서 네.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달에도 그리고 뭐 이틀 전에도 한번 급등이 좀 나왔을 예. 때도 역시나 예. 매도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내가 올라오면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가는 좀 정해놓고 매도하신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몰라서 이렇게 네.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 CBC와 브로드의 관계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또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R&P 등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듣기만 들어서요. 네네. 유전자 과잉에 대해서 저도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뭐 지식이 의사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신약 쪽 개발 쪽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용화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뭐 유전자의 기술이 확실히 이제 뭐 상용화돼서 뭐 이제 뭐 몇 배 어느 정도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쪽 전문 뭐 의사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게 상용화 됐었을 때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됐었을 때는 아마 뭐 2배, 3배 이상도 갈 수 있을 만한 기술은 맞지만 실제로 이런 뭐 신약 개발해서 제품까지 나오기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확률이 낮아요.
예. 아. 거의 뭐 아무리 높게 잡아도 7, 8%, 뭐 5% 이하까지도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보기에는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매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공부해서 확신이 들었다라고 해도 비중 10% 정도라면은 한번 들고 가보셔도 좋겠지만 70%라는 비중 자체를 끌고 가기에는 약간 좀 약간 도박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좀 큰 자금이 좀 들어가셨으면 상당히 좀 리스크를 좀 안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달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예. 가격적인 부분 일단은 오랫동안 좀 들고 가셨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더 밀린다라고 해서 뭐 손절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대략적으로 지금 뭐 평단가 정도 올라오기는 할 거예요.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올라왔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소위 이게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마다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가격적인 부분을 6만 원 정도로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락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한 2달에서 3달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상승 시세가 나오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7, 8월 정도 안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한 번 더 나오든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시기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한 많이 가져가도 한 20% 정도 비중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정도까지는 좀 잡아 드릴 텐데 5만 원 정도까지 지지 라인으로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는 이 뭐 기술에 대해서 유전자 가액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툴젠이 어느 정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비중 자체를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요, 비중을 너무 크게 들고 가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5만 원 선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30%요. 4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오늘 종가는 36만 6천 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42만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홀딩스를 4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죠?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뭐 겨울쯤에 매매를 하신 것 같고 뭐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으세요, 포스코홀딩스? 이거를요. 네. 작년 봄서부터 샀어요. 네네. 꾸준히. 예. 네. 그런데 30만 원. 네. 네. 초반 때부터 사가지고 여름에 한 6, 70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게 누구야? 증권사 직원이 올라가는 거 함부로 파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네. 예. 올라가는 건 파는 건 아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증권사 직원분을 너무 또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근데 글쎄요, 뭐 이 포스코홀딩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점이 있으셨겠죠. 뭐 이때만 해도 아마 작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워낙 또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 중에 한 축에 포스코홀딩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하시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뭐 다시 본전가가 왔을 때 그냥 아이 나 손실 안 봤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점에 대한 수익률 자체부터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만큼 손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도 아 이거 나 이거 본전가 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다른 거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이거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네. 전문가님 네. 매수 가격까지 오기는 올 것 같습니까? 아, 뭐 내일 당장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아니겠지만 네. 저는 뭐 올해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2차 전지 지금 뭐 포스코가 물론 철강 쪽도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게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빠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빠질 상황은 아니에요. 매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못 미칠 뿐이지 매출은 어느 정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이제 전기차들 이제 판매도 뭐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전기차들로 계속 전환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2027년 이후로부터는 점점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수요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차 안에는 당연히 2차 전지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매출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 뭐 계속 밀리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 밀리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정치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반대쪽인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를 많이 써야 된다. 이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나뉘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대선에서 바이든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선이 11월이거든요. 네, 11월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의 대선 현황도 좀 지켜보시면서 종목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재룡전기요. 재룡전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0%에서 83,000원이에요. 8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재룡전기가 올 3월부터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오늘 종가는 82,800원인데 83,000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제 매수했죠?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지금 예. 비중 자체가 20%이시면 조금 내일 정도면 일단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내일 10% 정도는 좀 만약에 매수 단가 정도 왔었을 때 좀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 가격대가 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좀 전에 상담해드렸듯이 지금 구리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전력 관련주들은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올 여름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데 비중 자체가 높으시니까 반등했었을 때 내일 10% 줄이시고 그 10% 남은 거를 만약에 7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온다.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잡고 끌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이거는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네. 자리에서보다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거 대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거 한 몇월 달까지만 갖고 가면. 그렇게까지는 뭐 안 돼요. 올 한두 달 정도까지밖에 보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높아서 그래요.
네, 매수하신 자리가 원체 높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 공부에 있어서도 보다 자세한 지도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 네. 저희가 전문가님을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모시지 못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우선은 지난 대안주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지난주에 대안주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 이제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게임주로서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선호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인데 뭐 오늘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신고가를 좀 만들었습니다. 신작 게임 쿠키런 모험의 탑, 요게 저도 이제 CBT 나온 시간이 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나왔었던 플레이 영상들을 보고 이제 이제 게임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작년 한 해 이제 48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났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이 쿠키런 신작으로는 올해 영업이 한 520억까지 좀 증가할 수 있다.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좀 크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고점을 좀 찍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 고점을 좀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자, 주봉상으로도 좀 긴 오랜 시간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작에 대한 뭐 기대감을 충분히 저는 매출 순위에 이제 상위권 안에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뭐 7만 5천 원 부근 정도 이상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다운로드 순위라든지 이런 매출 순위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런 매출 6만 원대 자리만 뭐 계속 안착만 해준다면은 말씀드린 요 7만 5천 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 잡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출시가 돼서 뭐 실망감으로 좀 밀리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막 5만 5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보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 출시되고 나서 게임 그 순위 그리고 다운로드 순위, 매출 순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도 사전 예약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200만 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250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6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이때는 한번 5만 5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한 7만 5천 원 부분까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난 대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대안주를 만나봐야 되는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을 보고 이제 많은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 네. 우리 전문가님을 정통파라고 네. 전문가님이시라고 금을 캐러 가는 전문가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부담감을 안고 자, 네. 오늘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뭐 시작부터 뭐 어깨에 짐을 좀 주시는데 네. 그 짐 받고 그걸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안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HLB입니다. HLB인데 뭐 이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 뭐 FDA 이제 승인이 뭐 이제 보류가 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항서제약에 대한 이 뭐 보류됐었던 부분, 시설 뭐 문제로 인해서 시설 미비 뭐 이런 걸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 약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장에 대한 미비한 점 때문에 FDA에서 보류가 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제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런 약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 보완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네요. 7월 2일 날 이 항서제약하고 FDA 쪽에 미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수급 상황을 좀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적인 면을 좀 봤었을 때 이 HLB의 지금 매수가 지금 계속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외국인 물량이에요. 외국인 물량. 물론 뭐 여기에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물량들이 좀 나쁘지 않다. 좀 보고 있어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최근에 이제 한번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나와줬거든요. 기술적 반등까지는 뭐 아주 이쁘게 좀 나와줬었고 이후에 가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저점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저점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랬을 때는 한번 요 고점 자리를 뚫고 갈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이 첫 번째 하한가 들어갔었던 요 종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강한 저항대 라인이 될 텐데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자리를 뚫었을 때는 이 사이 공간 갭, 첫 번째 하한가 들어갔었던 갭을 메우러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목표가를 한번 좀 높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오늘 종가죠. 66,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10% 정도 이제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아마 8만 원 정도가 되면 이제 라운드 피겨 이런 가격대에는 호가 물량이 많으니까 거기서 약간 좀 밑으로 좀 잡으셔서 한 7만 9천 원 정도 했었을 때 한 20% 정도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7월 2일 날 미팅 전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그 중에 한번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길게로는 7만 9천 원까지 한번 목표가 잡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번 주 굵직한 이슈들이 좀 되고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지 뭐 PC 발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시장 전략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도 오지만 이제 저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런 대선 토론 요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어떤 그 대선 토론에서 어떤 정책을 좀 밀어붙일 것인가 그런 관련주들이 이런 테마들이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7일에는 또 이 미국의 대선 토론이 TV 대선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일정까지도 같이 좀 염두를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전략을 채워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매일매일 시장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는 폭염 반사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에다 들어봤고요. 7,000원 선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홀딩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드림텍은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비중 관리를 좀 해봐야겠다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툴잼 비중 조절 필수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5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